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떴다 이제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네. 좀 이제 좀 유부터인데. 아 살짝 질려요. 알겠습니다. 예, 역시 제가 만들어놓고 네. 그랬는데 이제 좀 마음에 예, 5월 넷째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저 네. 농구대학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손대범 편집장하고 예. 지금 편집장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손대범 편집장하고 예. 이제 원성희 기자 이게 살금살금 야오리잖아요. 예. 아 나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 예. 살살 긁죠. 아주. 예. 그 친구가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야니스 아테토쿤보 아주 네. 재밌게 봤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농구대학에서 저번 주에 보니까 뭐 김단비 선수 인터뷰도 한 것 같고 뭐 네네.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5월 넷째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FA가 이제 1단락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뒷마무리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아직 이제 불투명한 상황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그 확정이 되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지금 상황은 삼성의 키아나 스미스가 예. 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하고 또 KB가 지금 트레이드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고 6개 구단 이제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맥스님께서 손흥민 세계 최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저 연홍도 너무 좋아하는데 류 기자, 원 기자님 번외로 손흥민 역사적인 득점왕 축하 한번 해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뭐 축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 EPL이면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네.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득점왕이다. 네. 이거는 NBA에서 득점왕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PL이 갖고 있는 그 네. 입지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은 네.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네.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딱 이제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를 봤을 때 손흥민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몇백 경기를 뛰고 은퇴를 한다 했을 때 이제 그중 하나를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뛸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하나씩 점점 그 경기를 두 눈으로 볼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류현진 경기랑 손흥민 경기는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네. 올해 경기를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걸 딱 보는데 설마 긴가민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득점왕 하겠어 설마 하겠어 했는데 진짜 하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어떤 쾌거일 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로 봐서도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아시아 전체 처음이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농구도 저는 여자농구나 모든 농구 선수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성기인 선수들 우리 뭐 박지수 선수 있고 김단비 선수 있고 박혜신 선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도 이제 활약하는 한 경기 뛸 때마다 이제 점점 이제 이 선수의 가장 전성기인 거예요. 네, 다 이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막 싸우지 마시고 네. 다 이렇게 하나씩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신선이 돼버리셨네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손흥민 맞아, 선수 때문에. 정말입니다. 자, 하하후해호님께서 보상 선수 제도가 가혹하거나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주전 5인방이 전부 국대 주전이거나 식스맨이라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은 말이 되는 구성인지 엽죽고 싶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허용된 샐러리 캡이랑 이제 그런 허용된 법 안에서 다 규정 안에서 이룬 거기 때문에 뭐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선수들이 그 듀란트를 커리, 탐슨, 그린 뭐 이것만 해도 사실 사기였는데 그렇죠.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전부 국대 주전이었는데 올스타급의 국대 주전이었는데 거기다 듀란트까지 영입을 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왜냐면은 선수들은 모두 다 우승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승이 할 수 있는 팀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팀도 있고 그래야 뭐 리그가 또 재밌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몰리고 있는 거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사실 KB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박지수, 강희슬 원투펀치에다가 허예은도 국가대표, 김민정 선수, 김민정 있고 염윤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몰리는 느낌, 네. 쏠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건데 네.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지 네. 않나. 근데 이런 선수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이제 신한은행이라든가 또는 삼성생명의 또 신예 선수들 또는 네. BNK 신예 선수들 이런 선수들 커가지고 네. 그런 선수들과 이제 딱 같이 대치하는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팀들이 사실 신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레알 신한이었고 맞아요. 삼성생명도 뭐 잘 나갔었고 다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다 집니다. 예, 다시 리빌딩하고. 네. 근데 우리은행이 좀 긴 거죠, 그게. 예. 길었죠. 길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KB로 왔는데 지금 KB가 또 얼마나 또 이제 그 연패를 할지. 네. 그 연패라고 그러면 뭐 6연패, 7연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한수 감독은 이제 그 계속 이제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호화문바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KB의 어떤 그 견제 세력으로서 딱 섰다라는 거 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HHKKK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어봐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박지수 선수처럼 공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선수가 상도 많이 타고 공헌도가 높은 선수가 연봉이 3억에 갇혀 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경기 전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맞게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셀러리 캡이 언제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WKB 연봉 전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남자농구처럼 셀캡을 초과하게 되면은 사치세를 내는 소프트 캡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하드 캡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소프트 부분은 캡.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3억 갇히는 건 좀 갑갑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소프트 캡을 약간 적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소프트 캡의 어떤 그 개념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승했을 때 우승 이제 사인 보너스가 일부분 이제 들어가죠. 정규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 이제 보너스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근데 또 하나는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 농구가 과연 인기가 굉장히 높은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기업이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탄탄하고 거기서 경쟁을 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몸값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이제 선순환 현상이 발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첫정부지로 높아져 버리면 이 모기업에서도 어떤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칫 이제 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균형을 맞춰서 규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작할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근데 지금 이제 3억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살짝 좀 개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봉 3억 상한선은 좀 더 풀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댓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근데 이게 셀러리 캡이 소프트 캡으로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봉 3억을 좀 올리고 전체적인 셀러리 캡을 뭐 1억 정도로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해야 되지 이게 하드 캡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뭐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VP나 베스트 5급 선수들한테는 여자농구가 주전에 좀 이제 의존도가 더 세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더 적정한 연봉 뭐 베스트 5 타면 진짜 5% 10%더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죠. 상금을 올리면 되죠. 네. 네. 베스트 5에 되는 상금이 진짜 누구나 다 탐나게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온전한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던가. 근데 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방법이 있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다르다는 네. 부분인데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이크 제이님께서 삼성 키아나 스미스라는 선수는 어떤 방식으로 영입한다는 건가요? 그랬는데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 그렇죠 드래프트죠. 삼성이 지금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만약에 신인 드래프트에 나온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키아나 스미스 보고 나와라 네. 이런 조건을 줄게 그러면서 나나니나나나니나 그래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유혹을 하나요? 예, 그 노래 모릅니까? 예. 유혹이라는 노래.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입니다. 예. 전주 나나니나나나니나 그러면서 네. 유혹하고 예. 있어. 예. 키아나 스미스가 그 노래 듣고 오겠네요. 아 네. 뜻을 잘 모르겠죠. 예. 알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40대 이상들은 다 압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좀 이제 삼성생명이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이제 화제 중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성생명 편에서 말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6월 7일 소집입니다. 엊그제 챔프전이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소집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 선수들 잘 다녀왔고요.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뭐 강릉, 태백, 사천 등등에서 지금 이제 후보지를 좀 고르고 있고요. 국내 전지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잠시 또 이제 봄방학처럼 네. 하계 휴가를 그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소집이나 이런 전지훈련 날짜를 쭉 다른 팀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다 확정은 아닙니다. 네. 예, 뭐 이렇게 계획 중이고, 이제 선수단 중에 백업 선수들 중에 좀 젊은 선수 중에 은퇴 선수가 좀 있고요. 네. 그 선수들이 빠지는 만큼 로스터 보강위에 또 트레이드 같은 것도 좀 보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시니어 선수들 위주, 잠재력 있는 시니어 선수들 위주로 지금 로스터 보강 작업을 계속 좀 하고 있다. 네. KB는 라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6월 10일에 소집이 되는데요. BNK의 베테랑 포워드 노현지 선수를 받는 대신에 올 시즌 1라운드 우선 지명권, 그러니까 스왑 권리죠. 바꿀 네.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BNK의 노현지 선수가 사실은 이제 BNK 쪽에서는 이제 전력 외로 이제 예. 된 그런 상태이고, 우리은행으로 만약에 노현지 선수가 왔다. 그러면 그 전력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 선수가 사실은 센스 그리고 뭐 3점 슛 뭐 이런 부분 좀 괜찮고요.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제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써먹을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3점 슛에 기복이 좀 있긴 있어요. 모든 슈터가 사실 기복이 있는 편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노현지 선수는 더 있습니다. 하루 터지는 날은 정말 미친 듯이 음. 터져요.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데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한 경기를 아예 가져와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나름 또 이렇게 했다가 이 활약을 참 이어가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잠잠할 때도 좀 길어지고 네. 뭐 그런 선수인데 어쨌든 우리은행에 가서 뛰게 됐는데 지난 시즌 경기는 25경기에 나와가지고 평균 8분 59초 많이 줄었죠. 평균 네. 출전 시간이. 득점은 2.1점에 3점 슛이 원래 통산 28% 정도 된 선수인데 15.6%로 굉장히 저조했어요. 이거는 아마 지난 시즌처럼 유지되진 않겠죠. 좀 많이 뛰면은. 이 선수가 이제 슈팅의 어떤 기복이 있는데 그 슈팅의 기복이 그러니까 슈팅 메커니즘의 어떤 문제인가 아니면 슛 셀렉션의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슛 셀렉션의 문제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우리은행 쪽에서 이제 패턴이나 아니면 그 디테일한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오픈 3점이 났을 때는 좀 더 잘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노린 것 같고요. 예. 우리은행 같은 그리고 우리은행은 이제 로테이션 멤버가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1라운드 우선 지명권 이제 수학 권리인데 이거를 주고 노현지 선수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선수나 이제 스텝 변화가 있죠. 네, 이것도 아직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네. 네, 근데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에도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선수를 주시를 하고 있고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으로 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네, 뭐 다른 이제 실업팀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명 갖다 못 밝히고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지금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위성호 감독하고 전주현 코치, 이명일 코치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4년 동안 확실히 달리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처음으로 보이는 행보가 1라운드 지명권 수학 권리를 내주고 베테랑 선수를 데려오는 거니까 이 팀엔 확실히 달리겠다. 계약 기간 내에 김단비 선수도 4년 계약이죠. 네. 4년 계약, 감독님 계시는 코치님 계시는 4년 동안 뭐 오직 우승만 보고 가겠다. 예, 이런 기조인데.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왔지만 뭐 유성 감독이 이제 14년 동안 그럼 이제 우리은행 지휘를 하게 됐는데 네. 뭐 역대 최다라는 예.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실 거예요. 다 네. 아시고 지금 이제 우리은행이 지난주에 좀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김선혜 선수를 내주고 김단비 선수를 데리고 왔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사에서 몇 군데 이제 나오기는 했었지만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판단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은행 코칭 스태프는 굉장히 노련하기 때문에 김단비가 왔을 경우에 어떤 보상 선수 중에 한 명을 갖다 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박지현, 박혜진, 그다음에 김정은, 김소니아 그리고 최희샘 이 5명 중에 2명은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선수는 사실 이제 지금 거의 뭐 은퇴
조금 있으면 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지금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제외. 그 중에 지금 최이샘이냐 김소니아라고 했을 때 이제 김소니아 선수를 보상해서 제외를 시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은행이 챔프전에 갔고 이제 목표는 4강이 아니고 우승이 우승이죠. 목표이고 네. 우승이 목표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KB를 어떻게 깨느냐의 문제인데 우리은행이 지금처럼 농구를 해서는 KB를 깰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김단비를 갖다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선수를 내주는 게 가장 출혈이 적을까라고 봤을 때는 김소니아를 내주는 게 가장 출혈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김소니아가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고 지난 시즌에 공격에서 하드 캐리를 했지만 지금 우리은행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의 조직력이죠. 네. 그 수비 조직력인데 그 수비 조직력이 박지현 선수가 아직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지금 그 수비에서 잘 녹아들지 못하는 거, 그리고 김소니아 선수가 잘 녹아들지 못하는 것, 이 부분에서 박혜진이나 김정은이나 뭐 최희샘이나 이런 선수들이 메워주고 있지만 그게 역부족이었고, 그게 KB전에서 조직력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서 KB의 그런 이제 높이 그리고 막강함을 갖다 깨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조직력을 갖다 극대화시키려면 김남일 갖다 데리고 왔을 때 김소니아하고 차이점은 이제 수비. 네. 여기에서 예전에 어떤 그 강한 수비를 갖다 부활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김소니아 선수가 약간 좀 부진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김단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게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챔프전을 갖다 노릴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소니아 선수가 이제 루마니아 3대3 국가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안 하기로 했대요. 구두 합의를 했는데 올 시즌에 다시 또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루마니아 3대3 대표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네. 이 부분도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약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최희샘 선수는 우리은행 시스템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선수긴 해요. 그러니까 왜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김소니아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최희샘을 잡고 김소니아를 보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코트에는 5명 있지만 공은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은행에 지금 온볼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죠. 김소니아 선수도 온볼러 중에 하나고, 최희샘 선수는 드리블 없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정말 말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예요. 오프더볼 무브가 굉장히 네. 좋은 선수. 거의 이 선수가 드리블 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거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잘 안 떠오르시죠. 농구를 굉장히 심플하게 예,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공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는 정말 오리은행 같이 좀 이제 온볼러들이 많은 팀에는 무조건 필요한 선수죠.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그 이제 저는 신한은행에 오히려 김소니아가 더 잘 맞고 우리은행에는 오히려 김단비 선수가 더 잘 맞는 거라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단적인 얘가 그런 거죠. 이제 2년 전이었나요? 그 하나원큐 홈에서 신지현 선수가 마지막 사이드라인 패턴으로 해가지고 네. 득점을 한 경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시즌 거의 마지막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기에서 이제 수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경기에서 수비가 김소니아 선수가 이제 거기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다 스위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스위치가 안 됐잖아요. 박지현 선수가. 거기서 약간의 혼란함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네. 그런 수비 조직력들. 네. 근데 이제 그런 수비 조직력이 신한은행 가서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군항 감독님께서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신한은행 특유의 그런 트랜지션 위주, 공격 위주의 농구를 하다 보면 김소니아 선수는 더 빛날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두 팀 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4강이 목표가 아니라 우승, 그러니까 윈나우, 정말 윈나우고 KB를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력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네. 그랬을 때 뭐 김소니아 선수 굉장히 좋지만 김단비가 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보기가 더 좋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고 김소니아 선수를 FA 보상 선수에서 제외를 시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은행 입장은 그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은행이 이제 윈나우가 아니고 리툴링이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한은행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신한은행도 플레이오프를 치렀기 때문에 6월 초에 소집이 되고요. 김소니아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3을 사실 원래 안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시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3대3 대회를 마치고 조금 늦게 7월 첫째 주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새 로스터가 워낙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력을 좀 다지기 위해서 추가 보강이나 이런 계획은 딱히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원성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단비보다는 김소니아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구석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일단 신한은행 리바운드 단속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하나 생겼어요. 네. 그리고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스몰볼을 사용을 하면서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국지전 농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김소니아 선수가 딱 맞는 카드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소니아 선수가 신한은행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유승희 또는 유승희 그다음에 뭐 강계리 또 뭐 한채진 이경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 이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군하당 감독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한다고 말하는 게 좀 더 네. 정확하겠죠. 예. 저는 다음 시즌 신한은행 로스터에서 정말 중요한 키가 될 선수는 김아름 선수 같아요. 김아름. 예, 그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좀 외곽을 던져줄 만한 자원들이 조금 이탈이 있었죠. 김진영 선수 데려오고 하면서 리바운드는 조금 강화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난 시즌의 기록을 놓고 보면 저는 유승희 선수는 확실히 이제 딱 레귤러에 올라왔다고 보는데 네. 이경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뛰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3점 슛 성률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맞아요. 네, 이미지에 비해서 아마 지난 시즌 20% 중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믿고 맡길 슈터는 아니에요. 네, 한채진 선수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진영 선수가 이제 코트에서 주전으로 뛰고 구슬 선수는 사실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고 네.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할 테고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을 넓혀줄 김하른 선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윙맨 자원에서 이제 로테이션 멤버들이 되는 거죠. 지금 김소니아 있고 김진영 있고 그다음에 김아름 있고 그다음 구슬까지 있으니까 네. 이 네 명 선수가 잘 돌아가게 되면 신한은행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갈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추가 보강 계획은 뭐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로스터가.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죠. 5월 27일 소집을 하고요. 이때가 아마 주말로 알고 있는데 소집을 먼저 하고 주말 동안 좀 이제 몸 상태 같은 거 컨디션 같은 거 점검 좀 하고 네. 그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은행 1라운드 우선 지명권을 받아오고 노현지 선수를 줬죠. 네. 네, 지난 시즌 전력 외였는데 외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수였는데 한엄지 선수도 오고 하면서 네. 미래와 맞교환을 하고 여기도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정리되는 선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KDB 시절부터 이제 이어온 팀이잖아요. 그런 조금 잔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거를 딱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딱 긋고 BNK로서 정말 이제 좀 새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팀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주축이었던 선수들. 네. 근데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좀 싹 갈고 있는 그런 상태 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의 권력 그 팀의 어떤 중심축이 뭐 김한별도 있고 강하정 선수도 있지만 일단 안혜지, 이소희 그리고 진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거기에서 그 이동에 대한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수단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해진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받아온 게 1라운드 우승 지명권이었는데 원래 3순위 이제 벽이 쳐졌죠. 그러니까 1순위는 먹지를 못하고 네. 예. 3순위 지명권 확률이 50%였는데 여기다가 수학 걸리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10%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확률이 총 60%로 올라간 겁니다. 3순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3순위쯤에서 뽑고 싶은 선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누가 될지는 봐야죠. 궁금합니다. 네, 그건 또 신인 드래프트 때 우리가 또 네. 밀착 취재를 해서 네.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주도 전지훈련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고 지금 백업 선수 중에 이제 웨이버 선수가 좀 있고요. 들어올 선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된 다음에 말씀을 네. 갖다 드리게. 지금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그게 또 뭐 계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좀 피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유, 될 수 선수들한테 있으니까. 아주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갖다 못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소집부 지금 열심히 훈련 중이고요. 네. 네, 5월 30일부터 좀 빠르죠? 6월 10일까지 태백 전지훈련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체력 보강
으로 이제 태백 전지훈련 간다고 나왔는데 뭐 한때 이제 뭐 이제 산 타는 게 뭐 좋다 좋지 않다 그랬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판단 유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태백 전지훈련 일단 가게 되고요. 백업 선수 중에 웨이버 선수도 있는데 추가 보강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만큼 이제 신예들 위주로 신예들이 아니죠. 이제는 뭐 팀의 코어니까 그 코어들을 위주로 탄탄하게 그냥 가지고 로테이션 멤버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 키아나 스미스.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생명이랑 계속해서 접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삼성생명의 순위가 그 1순위 지명권을 가져오는 게 거의 아니면 이제 확실시 되는 시점부터 그런 이제 접촉이나 그런 게 컨택이 점점 더 늘고 있죠. 삼성생명 쪽에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키아나 스미스가 WNBA 진출 같은 모색을 했지만 이제 로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리고 뭐 3대3 대회에서 우승도 차지를 갖다 했고 미국 측에서는 3대3 대표팀으로 뛸 수 있냐라고 했는데 고사를 했어요. 그 왜 고사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오데오 농구를 하고 싶고 또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 진출해서 유럽 쪽에서 지금 오퍼가 좀 오고 있고 한국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삼성생명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조건 자체가 지금 한국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키아나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만약에 뛴다면 대표팀 생각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특별 기아를 만약에 하거나 아니면은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데 차근차근 밟을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키아나 스미스의 어떤 전성기가 지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기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여자농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삼성생명 좀 방법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키아나 스미스도 지금 WNBA에 뛸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WKBL. 삼성생명이 지금 제의하는 그 WKBL이고 여기에서 뭐 기아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조건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최서연 선수랑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포 선수들 최서연 선수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접촉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돼가지고 한국에 뭐 이런 팀이 있다 하면서 이제 연락이 딱 왔을 때 삼성이잖아요, 이 팀이. 하필 최서연 선수도 그렇고 삼성이라는 그 팀 이름이 갖고 있는 네이밍 파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은 몰라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어떻게 합니까 외국 선수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삼성이죠. 삼성은 압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또 삼성 또 삼성이 뭐 이키아나 선수가 알고 있는 키아나 선수가 삼성생명을 알 리는 없죠. 삼성전자를 알겠죠. 어쨌든 그래도 하지만 삼성의 전체적인 그 큰 계열로 보면 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들어가는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게 삼성생명 측의 얘기고 5대5를 넘어서 한 6대4 정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순위 판도에 굉장한 폭풍이 몰아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조금 말씀드렸던 게 다음 시즌은 플레이오프의 순위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제 키아나 스미스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얘기가 있었고 김단비 선수나 이런 게 선수 막 이적설이나 이런 게 그때부터 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원서영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정말 그러니까 키아나 스미스가 한국에 대한 그걸 왜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하라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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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까는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아나 스미스가 이 선수가 한국행 국가대표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정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수 생활 좀 오래 할 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직 좀 이제 초창기이긴 할 거고 뭐 메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오게 돼가지고 만약에 정말 파리올림픽 때 같이 뛰고 하면은 정말 저는 이제 그 파리올림픽이 여자농구에 아마 당분간 또 오기 힘들 정도의 전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집 후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스텝이랑 선수단 쪽에서 아주 조금 몇 명 정도, 한두 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원큐는 이제 보통 이제 팀들이 다 싹 훑고 지나갔었는데 네. 하나원큐는 많이 안 걸렸던 팀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잠복기를 고려해가지고 다 이제 또 음성 판정이 났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잠복기를 고려해서 주말에 이제 외박을 주고 아직 소집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며칠간 더 개별 훈련을 하고 다시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아직 걸리진 않았는데 네. 걸리진 않는데 굉장히 좀 불안해요. 네. 엄청. 차라리 뭐 물론 이제 걸리신 분들 중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네. 있고 그러지만 차라리 걸리고 맞는 게 낫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원큐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베이징 갔다 왔을 때 그때도 거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을 썼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덜 걸린 그런 구단이었는데 네.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확진 사례가 좀 나와서요. 네. 어, 선수들 때문에. 부작용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차라리 지금 오히려 몸 관리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시즌 중이나 뭐 개막 직전에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나마 낫다. 그나마 나은 상황이 네,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김혜나 선수는 5월 26일에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의 김혜나 선수 또 이 김혜나 선수가 워낙 이제 1대1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하나원큐에서 조직력에 녹아들면서 어떻게 이 선수의 능력을 갖다 발휘할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한 경기 한 경기 임팩트는 있었는데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부상이 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어떤 신비에 맞습니다. 좀 이렇게 쌓인 그런 인물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큐에서는 좀 어떻게 역할을 할까? 그리고 신지현 선수와의 시너지가 과연 어떻게 날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두 선수 다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신지현 선수랑 허희연 선수를 예를 딱 들면은 둘 다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죠. 네. 근데 허희연 선수랑 신지현 선수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지현 선수는 자기 득점을 먼저 보면서 거기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그 남은 수비에게 공을 주면서 쉽게 어시스트하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네, 허영 선수는 먼저 어시스트를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로까 어시스트를 하는 스타일. 네,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김혜나 선수도 약간 신지현 선수랑 비슷한 그렇죠. 스타일이죠. 네. 선패스 마인드가 아니고 네. 내 득점을 먼저 보면 어시스트는 알아서 따라온다. 음. 이런 유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팀에 더 녹이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선수 둘이 같이 뛰다 보면은 더 녹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김도환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그다음 코치님들이랑 어떻게 조합을 맞춰갈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국내 농구에서는 이제 선패스 마인드가 좀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기조들이 아직도 좀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선득점 마인드로 했을 때 상대 수비가 이제 그 선수에게 몰렸을 때 나머지 선수에게 찬스가 나는 거 이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현대농구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기조가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지현과 김혜나 이제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그리고 패스 어떤 센스를 갖춘 선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부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쏠쏠한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FA 이제 끝물이고 해서 뭐 진짜 소식이 많이 없을 거다 네. 그랬는데 또 쏠쏠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밝히지 못한 것들 네.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또 밝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네. 풀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집 같은 거 특집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선수들 인터뷰라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본가에 내려가 있고 네, 이런 수들이 네. 많아서 예, 올라오시면 저희가 네. 또 귀하게 모셔가지고 한번 잘 뽑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